네, 안녕하세요. F5 네트워크스에서 엔터프라이즈 담당하고 있는 이종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세션 되게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트워크나 클라우드 쪽 이제 얘기를 계속 좀 했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뭐 오토메이션이나 아니면 오케스트레이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현재는 되게 일상적인 단어로 좀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보안 쪽에서 보면 이런 오토메이션이라는 부분, 자동화라는 부분이 크게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가 생활 속에서 봤을 때, 뭐 심지어 뭐 우리가 자동차를 타든지 아니면 청소를 하더라도 최근에는 오토메이션, 자동화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보안 쪽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보안 쪽에서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하고 있는 자동화는 무엇이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다가 사용자를 위한 자동화는 요새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보안 쪽에서는 좀 해커를 위한 자동화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커를 위한 자동화의 툴은 무엇이냐? 그러면 봇이 보통 저희가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봇들에 대해서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봇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5 같은 경우에는 어드밴스드 와프라고 하는 좀 차세대 웹 방화벽에 저희가 지금 새로 론칭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봇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기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슬라이도라고 하는 그걸 많이 투표를 하셨을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봇으로 가능한 기능 무엇이 있는지를 제가 한번 사전 투표로 한번 좀 올려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봇에 대한 인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한번 확인해 보고자 이 투표를 했으니까 한번 참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네임 태그에 보면은 어떻게 접속하는지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보고 결과를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봇으로 가능한 기능 1, 2, 3번을 제가 써놨는데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사이트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봇을 이용해서 이런 정보들을 게더링을 하고 그 정보를 이용을 해서 뭔가 재가공을 해서 고객의 정보를 얻는 그런 액션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웹페이지의 댓글 생성. 최근에 뭐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 이슈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끔 댓글을 추가적으로 단다든지 이런 액션도 뭐 보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뭐 디도스 공격 같은 경우에도 보수로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투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결과값을 한번 볼까요? 네, 결과를 아직 게더링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저희가 1번, 2번, 3번을 다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제일 가장 많이 나온 게 웹페이지 댓글 생성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투표나 이런 정치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와서 2번을 달아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1, 2, 3번 모두 다 봇을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봇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좀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봇에 대한 내용을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요. 실질적으로 해커가 해킹을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자동화 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한 가지 예로 우리가 디도스 공격을 한다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버튼 하나만 누르더라도 디도스 공격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해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툴 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액션을 이 봇을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겪는 약 한 100% 해킹들 중에 약 70%, 80%가 되는 해킹들이 봇을 이용을 해서 해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한 2.3조가 되는 그런 비용이 지금 손실을 받고 있는데요. 2.3조라고 한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나라 외교부가 1년 가지고 있는 버짓이 2.3조예요. 그리고 지금 월드컵을 하고 있는데 피파가 여러 나라에서 월드컵 중계료를 받는 게 2.3조 정도 됩니다. 3조. 그만큼 많은 비용들이 현재 이런 봇에 의해서 지금 피해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께서 사용하고 있는 트래픽, 고객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트래픽들 중에 약 한 30에서 50% 정도 되는 트래픽이 실제로 봇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원지에 만약에 트래픽을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그 중에 한 500메가만 서비스를 하시더라도 실제 서비스와는 전혀 상관없이 서비스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 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네, 이번 댓글 조작 사건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이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김수영 기자가 이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리고 그 실태는 어떤지 알려드립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뉴스 댓글에 공감하는 숫자가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여론의 흐름을 바꿔놓은 겁니다. 조작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포털 게시물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처벌을 받았던 A씨를 만났습니다. A씨는 게시물 조작은 아이디를 다량으로 사모으는 일에서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그 대기업 업체가 해킹당한 적 있잖아요. 아이디를 이제 추출한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이디랑 비번을 다 같이 똑같은 걸 많이 쓰잖아요. 보통 100개 단위로 샀어요. 인터넷에서 구입한 매크로 프로그램에 아이디를 입력하고 IP 변경 프로그램을 돌리기만 하면 끝입니다. 뉴스 댓글은 물론 블로그, 지식인까지 순위를 올리는 건 식은죽 먹기였고 조작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실제 서비스들이 실제 사용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것처럼 여러 가지 봇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서비스가 이용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사실 이게 보실 수도 있고 정상 서비스도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커가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트래픽 중에 굉장히 많은 포션이 이와 같은 다른 사용자에 의해서 서비스가 되는, 이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봇의 개수를 보면 지금 우리가 알려진 봇의 개수만 한 9,80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봇들이 지금 있고요. 그 봇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할 수가 있어요. 뭐 디도스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해킹 시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웹사이트에 대한 부분들을 로딩을 해서 그 안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취약점이 뭔지를 분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먼저 대응을 해야 될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앱5에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호하고 있는 이런 서비스들 를 보호하고 있는데 해커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사이트를 침입하기 전에 먼저 F5가 이런 부분들을 대응을 할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서 F5의 솔루션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에 클라이언트 단에서 서비스로 들어오기 전에 무언가 모니터링을 하고 감지를 하고 차단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F5에서 여러분들께 좀 제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봇으로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기능들에 대해서 좀 도식화를 해봤는데요. 케이스를 1번, 2번, 3번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드루킹 그런 봇넷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러분들의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뭔가 여러분들의 정보를 가져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홈페이지에 댓글을 적음으로써 뭔가 여러분들의 사이트에 물론 임팩은 안 주지만 데이터를 가져가거나 뭔가 가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트래픽은 조금 더 고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접속을 통해서 실제 사용자에 대해서 뭔가 정보를 캐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페이지가 있다 그러면 어떠한 봇이 여러분들의 페이지를 계속 로딩을 해서 여러분들의 페이지의 취약점을 분석해내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계속적으로 접근을 하는 그런 페이지의 모듈을 해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페이지를 딕셔너리 공격을 이용해서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크레덴셜을 획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 획득한 크레덴셜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정보를 더욱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한 가지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케이스 1번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웹 서비스에 여러 가지 취약점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OWASP 탑 10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 OWASP 탑 10 공격을 통해서 뭔가 여러분들의 권한을 획득을 하고 어드민에 대한 권한을 획득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홈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변조를 할 수가 있어요.
예전 사례로 본다 그러면 2013년 6월 25일 날 청와대가 한번 해킹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청와대 홈페이지가 많이 변경이 돼서 북한 페이지가 뜬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케이스가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페이지가 변조가 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디도스 공격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케이스 1, 2, 3번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1번 같은 경우에는 피해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티켓을 구매를 하실 때 그 티켓에 대한 구매가 빨리 이루어진다든지 너무 빨리 이루어져서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구매를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프로야구 같은 거 보면은 하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잖아요. 그 하나 같은 경우에 좌석이 없다 그럽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봇들이 이런 티켓팅을 해서 만약에 실제 사용자처럼 티켓을 구매를 한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이런 티켓을 구매를 못하는 경우들이 반드시 생길 거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티켓 사이트라든지 실제 프로야구에 있는 그런 사이트 임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피해 사례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영상을 보셨던 것처럼 만약에 어떠한 봇들이 내 사이트에 들어와서 정상적인 프로세싱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용자의 PC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봇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사이트로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이 봇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진 일반 코딩으로 만들어진 봇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보안 솔루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플리케이션들 봇을 회피하기 위해서 쿠키나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액션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봇이 있습니다. 보안 장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트래픽이 들어왔을 때 이런 트래픽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쿠키나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액션을 요구하는 그런 보안 솔루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쿠키나 자바스크립트에 반응하는 봇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반응하는 봇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우회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웹과 동일하게 동작을 하는 봇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봇들이 현재 지금 실제 존재를 하고요. F5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봇들을 이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인텔리전트 봇 메커니즘을 통해서 봇에 대한 탐지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사용자가 서버로 접속을 한다고 만약에 했을 때 이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서버로 접속을 하는 리퀘스트를 보내겠죠. 근데 F5 같은 경우에는 이 서버로 가는 접속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우선 클라이언트에게 자바스크립트를 내려주고 그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클라이언트가 어떤 액션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는 알고리즘이 들어있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자한테 내려줍니다. 이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액션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자바스크립트가 할 수 있는 액션을 보면 브라우저의 어떤 케이퍼빌리티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Behavior Analysis를 통해서 그 사용자에 대한 PC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동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핑거프린트 ID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사용자가 만약에 봇이라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이 사용자에 대한 디바이스 아이디를 저희가 검출해서 그 사용자에 대한 디바이스 아이디 기준으로 공격을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사용자가 만약에 해킹을 시도를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해킹을 시도를 하다가 커피숍으로 넘어갔어요. 커피숍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IP가 바뀌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바이스 아이디 기준으로 F5는 공격을 차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다시 들어올 때 F5가 지정한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사용자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런 정보와 같이 들어오게 되고요. 만약에 정보가 정상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F5는 이 트래픽을 서버로 전달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공격을 차단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약 한 100여 가지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실제 사용자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합니다. 한 예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레퍼럴 헤더 체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시면 레퍼럴 헤더 체크라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f5.com을 여러분들께서 들어오기 위해서 네이버를 거쳐서 만약에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HTTP 헤더 안에는 레퍼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퍼러 안에는 네이버.com이라는 부분이 찍혀 있어요. 근데 F5 같은 경우에는 물론 레퍼러 체크라는 부분을 하지만 레퍼러 체크를 했을 때 네이버가 있다 그러면 저희 자바스크립트는 여러분들의 브라우저의 히스토리에 들어가서 실제로 네이버를 거쳐 갔는지까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봇이 뭐 크롬에 대한 뭐 코딩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트래픽 자체가 크롬으로 발생이 되지만 여러분들의 PC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깔려 있다. 한다 그러면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봇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여러 가지 단계에 의해서 봇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고요. 약 한 100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봇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루킹 동영상을 보시면 이제 거기 나오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이디 패스워드를 계속 바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IP도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드루킹 이런 본넷 같은 경우에 공격을 차단을 하려면 실제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디바이스 아이디를 기준으로 공격을 차단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F5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 기준으로 공격을 차단을 할 수도 있고요. IP 기준으로 공격을 차단을 할 수 있지만 굉장히 깊숙한 디바이스 아이디까지도 그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저희가 게더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공격을 차단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가 드루킹을 한번 차단을 하는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영상으로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해놨는데 정착을 세팅을 안 한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로그인하는 페이지고요. 오른쪽 파트 같은 경우에는 로그가 올라가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는 F5 설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로그인을 세 번을 시도를 할 거고요. 그리고 2번까지는 정상적으로 저희가 허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바이스 아이디 기준으로 2번까지는 로그인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3번 접속을 했을 때 또 다른 그러니까 3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접속이 된다 그러면 접속을 한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차단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동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은 일단 정책을 아무것도 세팅을 안 한 화면입니다. 그래서 로그인, 서로 다른 아이디로 접근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로그인 하는 사용자는 정상적으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용자도 마찬가지로 로그인을 시도를 할 거고요. 이 사용자도 마찬가지로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시도가 되겠죠. 저희가 이 부분에서 이제 공격을 차단을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디바이스 아이디 기준으로 공격을 차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디바이스 아이디 기준으로 서로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을 때 저희가 공격을 차단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 사용자도 로그인을 한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로그인을 하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드루킹 같은 솔루션을 차단을 해야 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디바이스는 하나입니다. 이 사용자 해커가 사용하는 디바이스는 하나지만 실제적으로 아이디가 계속 바뀌면서 공격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 같은 디바이스 아이디에 여러 개의 아이디로 그러니까 로그인을 시도가 된다 그러면 이제 공격이 차단이 돼야 되겠죠. F5의 설정을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저희 장비의 설정을 일단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을 이제 3번을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정상적이라 그러면 3번 다 로그인이 시도가 돼야 될 텐데 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로그인을 할 거고 이거를 디바이스 아이디 기준으로 공격을 차단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데모를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나오는 요 스트링이 지금 디바이스 아이디입니다. 지금 총 2번 로그인을 했다는 거고요. 같은 디바이스로 로그인을 2번을 했다는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을 시도를 한다 그러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튕겨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바이스 아이디 기준으로 이런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를 다 확인을 해서 공격을 차단할 수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케이스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 해킹 방어랑 선제적 접근 차단입니다. 실질적으로 OWASP 탑 10에 대한 부분은
웹 방화벽이라 그러면 당연히 차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선제적 접근 차단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제적 접근 차단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어떠한 피해가 발생을 하는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이랑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랑 대학교 같은 경우에 웹페이지 변조 사건이 되게 많았어요. 특히 정치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공공기관 제일 메인 페이지가 변형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뭔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해킹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메인 페이지가 바뀌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웹페이지 변조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게 되면 실제로 그 사이트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정 탈취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보안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제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계정 탈취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계정 탈취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제 탈취가 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을 접속을 했을 때 웹페이지가 이제 뜰 텐데 그 안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PC에 머리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키 로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다 외부로 유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유출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의 계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이트에 해커들이 접근을 하려고 하겠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러한 해킹에 의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계정이 노출이 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싱 페이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페이지를 굉장히 잘 보호를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페이지를 누군가 카피를 해서 그 카피된 페이지를 해커의 사이트에 올린다고 한다 그러면 그리고 그 PC들이 만약에 DNS에 대한 뭐 이슈에 의해서 DNS 해킹에 의해서 해킹의 사이트로 만약에 페이지가 리다이렉션 된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해킹이 됐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접속해 있는 사이트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해커의 사이트로 접속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그다음에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면 여기 이렇게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웹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는데요. 그 파라미터들에 대한 변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계정 접속에 대한 부분인데요. F5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탈취된 계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그런 부분들을 서비스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탈취되어 있는 아이디나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효성이 떨어져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차단을 하거나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을 F5에서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고객분들에 대한 정보가 이미 탈취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고객에게 알람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대처 방안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DB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나 패스에 대한 부분까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외부로 유출되어 있는 아이디나 패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고객에게 이런 부분들을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정보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싱 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의 페이지가 잘 보호되고 있지만 이제 피싱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의 페이지를 해커가 만약에 다운로드를 받아서 자기의 페이지를 올렸습니다. 올린다고 한다 그러면 실제로 이 사용자가 일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DNS 뭔가 해킹에 의해서 이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자신의 아이디 패스워드나 정보를 입력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해킹이 실제로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킹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F5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은 뭐냐면 페이지가 이렇게 클라이언트한테 내려갈 때 F5는 그 페이지를 보호할 수 있는 모듈을 같이 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카피를 당하거나 혹은 이 사용자가 페이지를 여기에 올려서 실행을 했을 때 F5의 SOC 팀으로 알럿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같이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로그인을 했을 때, 실제로 이 사용자가 이쪽에 페이지로 로그인을 했을 때 지금 나의 페이지는 피싱이 되어 있고 어떤 사용자의 아이디가 사용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까지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나의 페이지가 외부로 유출이 됐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용자에 대한 계정이 유출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웹 변조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웹을 열어보시면 그 안에 코드가 HTML 코드가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코드를 보시면 실제로 그 부분들이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분석이 가능하세요. 아마 엔지니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지금 보시면 이 사이트는 저희 데모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유저 아이디나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페이지 파라미터가 보이는 경우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F5의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라미터를 난독화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키로거를 PC에 설치를 하신다 그러면 이 키로거를 통해서 어떠한 아이디가 패스워드가 있는지를 바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 난독화를 하게 되면 키로거가 설치가 되어 있더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파라미터가 안전하게 보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순히 파라미터만 난독화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에 폼이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요 네모난 박스가 폼입니다. 폼. 이 폼 전체를 저희가 난독화를 하거나 엉뚱한 데이터를 추가를 하고 브라우저만 인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커가 이 페이지를 보더라도 실제로 이 페이지에 링크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페이지에 연결되어 있는 파라미터는 뭔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없게끔 만들어 드리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OWASP Top 10을 방어하는 거는 물론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보안적인 부분들을 클라이언트로 좀 더 확장을 하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F5 같은 경우에는 기본 웹페이지에 이러한 부분들이 탑재가 돼서 사용자한테 내려가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설치 안 하시더라도 지금 보이시는 이러한 기능들을 모두 사용하실 수 있는 게 F5의 어드밴스드 와프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케이스 두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L7 디도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봇을 통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디도스 공격이 디도스 공격입니다. 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도 진행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디도스 공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디도스 공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아시기 때문에 피해 사례는 당연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생각을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최근에 HTTP 트래픽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실제로 HTTP 대비해서 HTTPS에 대한 트래픽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해커 같은 경우에 이 L7 디도스 공격을 SSL 트래픽으로 만약에 공격을 발생을 시켰다 한다 그러면 당연히 SSL 트래픽에 대한 부분도 확인돼서 공격을 차단해야 되는 기능들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현재 나와 있는 디도스 공격, 디도스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어 7 SSL에 대한 부분들을 복호해서 차단을 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SSL 트래픽에 대한 부분들을 복호하려면 성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SSL에 대한 복호화와 그리고 레이어 7에 대한 공격 차단 기능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시그니처 자동화 부분입니다. 디도스 공격이 들어오게 되면 무언가 자동화를 통해서 디도스 공격을 차단하는 부분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가 시그니처를 갖고 있더라 하더라도 만약에 이 시그니처와 매칭이 안 되는 트래픽이 들어온다고 하면 사실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F5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화 시그니처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레이어 7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레이어 7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 자동화 시그니처를 생성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을 저희가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봇에 대해서 정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공격을 차단을 할 때 레이어 7 디도스 공격을 차단을 할 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파라미터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IP로 기준으로 차단을 한다 그러면 워낙 임계치 트래픽이 낮게 들어오기 때문에 IP로 차단하기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프록시 IP로 만약에 들어온다고 한다 그러면 IP로 차단하는 게 더더욱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CPS나 TPS로 공격을 차단한다 하더라도 사실 오탐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F5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런 자동화 시그니처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기 때문에 오탐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사용자 입장에서 저희가 공격을 어떻게 차단을 하느냐라고 봤을 때 단순히 차단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는 그 사용자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약간 어려운다 그러면 캡처 방식을 통해서 캡처를 내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동 기반 시그니처를 통해서 시그니처로 공격을 차단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총 3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실제로 공격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해킹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 사례는 굉장히 많을 수는 있겠지만 이 많은 피해 사례들을 F5 어드밴스 와프를 통해서 많이 커버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이제 5가지 방식으로 F5가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트래픽이 들어온다고 한다 그러면 실제로 그 사용자의 계정이 어떤 건지 탈취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보고 저희가 공격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 사용자가 보신지 아닌지를 분석을 한 다음에 웹페이지를 난독화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해커가 그 웹페이지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없게 되겠죠. 그리고 오아스 탑10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하고 레이어 7에 대한 공격을 차단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웹에 대한 피싱이라든지 웹에 대한 변조에 대한 부분들을 방어할 수 있는 이러한 로직을 F5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3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일단 F5 같은 경우에는 봇에 대한 구별에 대한 기능이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웹방화벽이 가질 수 없는 그런 기능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웹에 대한 모니터링이 저희가 잘 되고 선제적으로 트래픽이 들어올 수 없게끔 해커가 트래픽이 들어올 수 없게끔 하는 그런 기능들이 저희가 들어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레이어 7 디도스에 대한 기능도 저희가 탑재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선 웹에 대한 시큐리티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같이 중요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웹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은 앱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API를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내려주는 그런 보안 모듈을 이제 돌리기 위해서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동작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어플리케이션 앱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안 모듈로 싸서 동일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대한 보안 기능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요. 모바일 봇 디텍션이나 아니면 실제로 모바일에 대한 템퍼링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격 차단을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API 아까 클라우드에서 API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그 API에 대한 보안 기능을 저희가 같이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웹방어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API는 외부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취약점을 분석을 하고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제공을 해드립니다. 사실 제가 시간을 원래 30분만 갖고 있었는데요. 원래 많이 쓴다고 제가 말씀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많이 쓰는 거고요. 저희가 F5 같은 경우에는 보안 모듈이 되게 많이 들어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금 말씀 굉장히 간단하게 드렸지만 이 중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F5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솔루션이기 때문에 저희의 솔루션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을 보완을 위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